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대한민국의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남북 문제를 전망하기엔 당연히 역부족입니다. 다만 오늘 저는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이 현재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페닌슐러, 반도라는 뜻인데요. 육지가 바다에 길게 돌출하여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지형인데, 이런 지형들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보통 교두보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정말 대단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그동안 강대국들의 힘의 작용에 자존심이 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보면 늘 조용한 적도 별로 없고요. 얼마 전에 상영되었던 조선 인조 때 병자호란과 삼전도 굴욕을 다루었던 영화 남한산성 아시죠? 거기서도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청나라와 맞서 싸우자는 척하파하고, 백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항복해야 된다는 주화파하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조 임금까지 영화를 보는 내내 명나라와 청나라 간의 사이에서, 또 전쟁과 항복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줄타기를 해야만 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스쳐갔습니다. 올해 초 북한하고 중국 간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북미 간 정상회담도 임박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 번 미국의 신기를 건드리는 거 아닌가 우려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아직도 이렇게 이들 강대국들의 또 관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북한을 잘 구슬르고 그렇게 해도 미국과 중국의 힘의 논리에 우리는 여전히 종속 변수밖에 안 된다는 점도 부인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동안 남북 문제를 최우선의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고 여기에 올인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경제가 더 심각해진 거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하는 사람입니다. 짐작하건대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아부를 한답시고 각하는 김정은이랑 남북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맡기만 주십시오. 남북 문제만 잘 풀리면 총선이고 뭐 다음 정권 재창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마디로 게임 끝납니다.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을 보고는 자유한국당 자기들 저렇게 반대해봤자 통일 이슈로 확 덮어버리면 국민들은 다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또 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래, 국내 문제들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도록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잘 좀 해주세요. 이런 짐작도 해봅니다. 한 예로 얼마 전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었는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청와대 안보라인까지 대동하고 거기다가 새까만 선글라스까지 끼고 자기가 무슨 메가드 장군이라도 된 양 비무장지대에 시찰 나간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의 남북 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얼마 전에 보고서에서 보수 유권자의 분열과 방황의 해결책으로 냉전 이데올로기의 청산, 낡은 대북 안보 프레임 탈피, 그리고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자유한국당이 해야 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초선 의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요, 전체 응답자 21명 중에 16명이 이에 동의했고, 한 명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판단 유보가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중도층을 상대로 보니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다수가 지지한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에는 이미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됐다고 선언하고, 여기다가 만에 하나 사업가 출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김정은과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남북관계가 만일에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게 되면 한국당은 대안이 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동아 신년호에는요, 북한의 봉이 김선달식 투자 유치 계획이 특집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미 그 계획이 중국에 전달되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남북 문제로 여야 모두 실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도 2019년에는 야당을 향해 그동안에처럼 북한이 함께 의원 모임 가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해달라, 이런 식이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야당에 설명하고 설득하고 대통령도 포용의 정치, 통합의 행보를 제대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 또 군사 독재,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까지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국민들은 이념으로 또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져 있습니다. 그럼 과연 국민통합은 누가 주도해서 해야 합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최근에는 정당 간에도 대립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말로만 국민통합을 외치지 말고 화해의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톨스토이 단편집에 보면요,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웃간 불화가 원수를 부르고 나중에는 손도 쓸 수 없이 양 집안을 불태우고 마을 전체를 집어삼켜서 죽음을 부르고 때늦은 후회를 하는 이런 소설 줄거리 같은 정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북한만 포용하면 되는 겁니까?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은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한 단계 더 성숙된 포용의 정치,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